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항공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친숙합니다. 일본에 있는 이 거대한 항공사 두 개 중에 하나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한항공과 코드쉐어, 공동운항이란 말을 쓰죠. 예, 대한항공과 공동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노선에 관해서는 아니 대한항공 티켓을 샀는데 일본 항공을 탔어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죠. 예. 그래가지고 우짜든도 우리나라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 항공의 역사는 반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항공사입니다. 원래 잘은 일본 국내선의 대도시 위주로 운행을 하고 국제선만 했었는데 항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본 항공 잘도 일본에 있는 지방도시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때 잘이 당시에 일본 지방도시를 취항을 많이 하고 있던 아나 전일본 공선 회사를 어떻게 까부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경쟁 노선으로 다 진출한 거야. 그게 8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일본의 지방 소도시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일본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되고 일본의 촌, 지방에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잘 나갈 때 지방마다 공항을 우후죽순 지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잘은 우리는 인프라예요 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각종 지방 한 번 뛰면 사람이 한두 명 탈까 말까. 그런데도 항공을 띄워요. 왜? 우리는 인프라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발이니까 돈이 되지 않더라도 띄워요. 노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자리 합리입니다. 국내선에서. 사업 확장은 해둔데 고객이 없어. 그러면 적자잖아. 적자예요. 그게 언제 터지느냐. 경제 얘기할 때마다 그 형제, 그지? 미국에 있는 리먼 형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잘도 관련이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리먼 사태가 불황을 가져다 주잖아요. 어떤 의미로 간접적으로 불황을 가져다 보니까 항공업계 또한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쯤 다른 기업들이 돈이 안 도네 이럴 때 잘 또한 이미 리먼이 터지기 직전에도 골마 있었어요. 골물 때 골랐어. 국내선, 국제선 투자를 많이 했는데 회수가 안 돼. 골물 때를 골랐어. 그런데 미국에 있는 리먼 형제들이 꾀꼬닥 하니까 안 돼!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나 더 있었어요. 뭐요? 정권 교체. 일본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게 2009년입니다. 일본 정권 교체. 왜 2009년에 이게 터져 나오냐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정권 교체잖아요. 일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적폐청산. 일본에서도 적폐청산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얘예요. 자민당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집권을 하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던 그동안에 방망경영, 꿀을 쪽쪽쪽 빨고 일본 국민들의 혈세가 쪽쪽쪽 들어간 이 친구 개조를 해야 됩니다. 당시 일본의 정권 교체를 한 일본 민주당이 이 잘의 수술에 들어갑니다. 경제 불황이었잖아. 정권 교체를 했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정권과 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일본에서. 방망경영을 했던 친구들을 우리가 이번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얘를 우리가 살려낼게요. 망해가요. 저희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라고 SOS를 치는 거야. 국민들 보세요. 일본에서 자민당 때 이 잘이라는 친구들이 방망경영을 해가지고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했어요. 민주당으로 일본에서. 자, 저희가 이 친구들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일본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고 처음 착수한 일이 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저씨가 나오죠.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정치가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일본 민주당의 좀 유명한 정치가였고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장관이죠. 한국에서는 교통부 장관 같은 포지션이에요. 이 사람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잘의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 교토대 출신입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 선거구가 교토대학이 있는 동네가 선거구입니다. 교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민주당의 이제 총재죠. 얘는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땅을 모아놓은 거 했어요. 그리고 잘을 딱 깠어요. 깠는데 큰일 났어. 이거는 수술이 안 돼요. 얘를 한번 죽였다가 다시 한번 부두술을 써가지고 해서 다시 살려내는 건 몰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얘를 집도를 하겠다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온몸이 다 곪은 거야. 자리라면서.
너무 곪어가지고 안 돼. 이건 집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언론 플레이를 했어. 이 아저씨가. 저희가 자를 집도를 하겠습니다 했어. 생각을 해봐요. 집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어.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친구들 살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안심하세요. 그런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자 이거 손댈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민당도 알고 있었어. 자민당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 때는 안 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민당이 집권 다닐 때 똑똑한 거지. 이미 저거는 까면 폭탄이야. 까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 감 묻어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전국 교체하고 나서 야 그걸 안 깠단 말이야. 우리가 깔게. 까는 순간에 그렇죠. 답이 안 보이는 거야.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혼란이 빠졌어. 아니 이걸 수술을 한다 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망설였냐면은 당시에 자리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가 자산에서 이거 뺀가 있잖아요. 부채가 얼마냐면은 9,500억엔입니다. 9,500억엔. 우리나라를 돈으로 치면은 약 10조입니다. 그걸 청산을 해야 돼요. 다음 결산 때까지 청산을 해야 돼요. 그게 왔어. 얘를 건강한 친구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집도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답이 안 나와. 잘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잘은 한번 망하기 전에 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여러분 항공사 주식을 일본 사람이 왜 좋아하냐면은 항공사 우대권을 줘요. 국내선 비행기 탈 때 뭐 반값 이런 거 있잖아. 할인권 이런 걸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주식을 사요. 잘 주식을 일본하고. 왜? 어차피 비행기 타니까 주식 할인도 되고 거기다가 반은 국가니까 안 망할 거란 생각을 한 거지. 이 주식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개미들이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잘은. 그래서 수술 들어간다 할 때 사람들 이 개미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 주식 살려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도의가 까보니까 10조잖아. 이거는 수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살리겠다 했는데 이거 운명하셨습니다. 당시에 잘의 시가총액 2,510억엔 2조가 좀 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종이 조각이. 일단은 보세요. 9,500억 엔이잖아요. N으로 갑시다. 9,500억 N인데 그 중에 2,500억 엔을 주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얘부터 줄여주시죠. 자 그럼 가만히 있던 개미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수술을 하신다면서요. 안 했어요. 예, 죽였어요. 일단. 잘은 회사 갱생법을 적용한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장을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주가를 갖고 있는 일본의 많은 개미들의 이 잘의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주라는 것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없어지는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돼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아프죠. 네. 자 그러면 9,500억 엔 중에 2,500억 정도가 그 빡 친 걸로 일단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약 7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조 가까이 남은 거예요. 수수료 집도의가 채권자들을 쓱 봅니다. 아니 은행이랑 일본 정부 쪽 은행도 많이 있네. 민간은행이랑. 그래서 이 교토고토사 아저씨가 그 아저씨를 부릅니다. 잠깐 와보세요. 이래서 저희 부르셨어요? 저기 잘 일본항공 채권 많이 갖고 계시던데 예. 저희가 정부은행 쪽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인프라 산업이니까. 그리고 민간 자본도 예, 저 자리라면은 항공사 일본 제일 큰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채권 빚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없애는 게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채권 다 무효시키세요. 예? 아니 빚 갖고 있으시잖아요. 예. 일본항공 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빚 있잖아요. 예. 받지 마세요. What? 이게 무슨 말씀이죠? 라는 말을 민간에서 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메인뱅크랑 모든 언론사가 그걸 칩니다. 잘해 빚을 은행 깎아주세요. 처음엔 100% 깎아달라 했어요. 깎아주세요. 근데 싫다 이거야. 알았어. 100%는 심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협의를 거칩니다. 이게 1년 정도 가까이 은행단과 채권단과 이 정부 쪽이랑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깎았어요. 100%는 너무 심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해진 게 그렇죠. 90%.
은행단이 갖고 있던 빚이 약 5천억에서 6천억 엔 사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감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200억 엔 정도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90%만 받는다 이거야. 10% 깎아주는 거야. 10%는 니들 빚 하세요. 90%는 빚 채무 탕감을 칩니다. 그럼 한번 보자. 아까 2,500억 주식에서 그 다음에 지금 보자. 5천억 좀 넘으니까 7,500억 엔이 좀 넘네. 근데 원래 빚이 9,500억 엔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2천억 엔 정도가 빚이 남네라고 이 아저씨가 생각을 합니다. 야, 2천억 엔이면은 어떻게 하지? 아! 수술을 하려면은 수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일본의 정부 은행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3,500억 엔. 아니, 남은 가격은 2천억 엔이 남았는데 그렇게 주식을 종이 쪼가리 시키고 채권 90% 탕감시키고 그리고 정부 자금으로 따로 3,500억 엔의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그럼 남은 빚이 2천억 엔인데 3,500억 엔이 플러스가 되면은 아니 1,500억 엔 흑자! 이게 자네 재건의 제일 큰 재무구조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들은 거랑 좀 난 그런 걸 처음 들었는데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든지 유명한 데서는 이런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아저씨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아저씨를 많이 기대를 할 겁니다. 교세라의 전 회장님 이나모리 씨죠. 자를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들어가서 자를 많이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들어갈 때는 빚은 없어요. 왜? 플러스 1,500억이거든. 주가는 종이 쪼가리가 되고 채권단은 90%까지 넘어주고 공적 자금이 3,500억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어떤 짓을 하든 이 아저씨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설계가 된 이 자의 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듣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본 국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싫어하잖아요. 왜? 여러분 정치가들은 똑같으면 늘 얘기하지만 이러한 일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여기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오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며.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나왔느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아저씨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아저씨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교통부 장관 마에하라 아저씨가 자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집도를 해서 플랜 끝. 오케이. 완벽해.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물고 뜯고 맛보겠지. 우리가 원하는 수술은 그게 아니야. 누군가 지금까지 썩어 빠진 저 회사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서 저 회사를 극적으로 바꿨다는 에피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돼? 아무도 일본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비난을 못하고 신성 영역이 된 사람을 한 명 불러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일본에서? 토요타 회장도 현직이고 마츠시타 코노스케 마츠시타 창업주는 죽었고 한 명 있네요. 교세라. 교세라의 경영을 바꾸고 일본의 예전 KDDI라는 AU라는 회사를 죽었다 살려낸 일본의 경영의 신 교세라의 이나모리 씨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오라고 해서 오는 아저씨입니까?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마에하라 아저씨를 얘기할 때 교토대학교 졸업, 선거구가 교토라고 했잖아요. 교세라잖아요. 교세라는 교토 세라믹이에요. 교토 기업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신인데 이 아저씨랑 친해요. 교세라, 우리 아저씨 도와주십시오. 정권 교체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상징적이고. 그 안에 이 자리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걸 잘 뜯어 고쳤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옵니다. 뭐 회장직 다 은퇴하고 그냥 민간인입니다. 역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정말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이 아저씨는 일을 받을 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이나모리 씨. 망한 회사 살리는데 돈 받고 일을 할 수 없다.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대박이죠. 거기서부터 일단 드라마 스토리 하나 나와.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는 완전히 맛이 갔네라고 일본 잘 항공사 사람들 대대로 연설을 합니다. 매스컴이 붙어요. 매스컴이 붙어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요. 이나모리 씨가 자리에 취임을 했다. 자리 썩었단다. 썩은 정신 문들어 빠졌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세라식으로 개조를 시킨답니다. 일본 매스컴이 대서특필해서 아 역시 다르다. 역시 KDDI도 살리고
교토 세라믹을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이나모리 씨 역시 다르다. 역시 경영의 신이다. 다르다. 그리고 집도에 들어갑니다. 이 아저씨. 이 사람이 교통부 장관이 아저씨가 재정적으로 집도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경영적으로 집도를 들어갑니다. 이 아저씨가 구원투수로 들어갔잖아요. 이나모리 씨가. 그래서 상당히 과격한, 일본에서는 과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식으로 경영 개선 구조에 들어갑니다. 기업이란 거는 모로지기 이윤 추구를 하고 본인이 일해서 딱딱 손익분기점 딱 재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이득이고 이건 손해다 딱딱 구별해야 되는데 야 니들은 지금 일하면서 손해라는 거 알아요? 니들은 손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렇지. 니들이 미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들의 의식 구조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투자 이게 지정신입니까? 지정신 아니죠. 예, 이거 철수합시다. 사람들 이렇게 많이 뽑아두고 이 사람들 일하고 있어요. 네 일이 뭔데요? 저는 출근해서 책상 정리. 그 일이 왜 필요해요? 너 나가세요. 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 48,000명 정도인 회사가 32,000명이 됐습니다. 이나모리 씨가 들어서 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 아저씨는 머리가 똑똑합니다. 이 아저씨가 괜히 일본에서도 야 경영 잘한다 이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48,000명 중에서 16,000명을 자른다 이런 말 나오면 사람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야. 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먼저 뭘부터 합니까? 항공 노선이 있잖아요. 항공 노선을 줄입니다. 노선을 줄이면 비행기가 남잖아요. 비행기를 빌린 비행기 있잖아요. 리스 같은 거. 그걸 되돌려주고 비행기를 팔아버려요.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장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데 잘은 그 많은 비행기 갖고 있었으니까 사람이 많았던 거 아니야. 비행기를 팔아버려. 노선을 줄여버려. 그럼 사람들이 남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일 없잖아요.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나모리 씨의 자르는 대의 명분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 합리적이죠. 사람들이 반발을 못합니다. 왜? 당신들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당신들에게 세금이 투여돼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갑니다가 인풋이 돼 있어. 잘은 이미 일본 항공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역죄인이야. 대역죄인이야. 원가 개념도 없고 어쨌든 경영자가 방만 경영을 하던 공범들이야. 높은 급여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꿀 빨면서 일을 했으니까 니들은 지금까지 다 공범인 거예요.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나가셔야죠. 공범이잖아요. 연대 책임이잖아. 그리고 계시는 분들, 아니 나가는 사람들 뭐 그러지만 계시는 분들 허허 임금 커트예요. 20% 삭감. 보너스 없어요. 보너스가 뭐예요? 보너스는 일을 잘해가지고 이익을 낸 기업이 받는 게 보너스잖아요. 그런데 잘은 지금까지 잘하던 못하던 다 보너스 받아오셨네요. 상여금. 회사가 종이 쪼가리가 됐잖아요. 상여금 없어요. 상여금 커트.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기업연금. 예전부터 50년대부터 있던 항공사다 보니까 오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퇴직해가지고도 기업연금을 많이 받아먹고 있었어요. 아니 그 오비들한테 왜 돈을 그렇게 줘요? 망한 회사가. 기업연금, 오비들 연금 30% 커트. 그리고 더 중요한 현역 기업연금 50%를 커트를 시킵니다. 목이 붙어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죠. 다 잘렸는데 3분의 1이 잘렸는데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단 철법통이 아니다잖아. 거기다가 당신들은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무보수잖아. 이게 상징적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칼에 피를 묻혀가면서 일을 하는데 돈을 안 받고 일을 한대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비난을 못합니다. 잘 내서. 오히려 이나모리 씨는 잘 내서 이렇게 많이 사람을 자르고 경영 쇄신을 하고 해서 아직까지도 잘해서도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잘이 갖고 있지 않았던 정신을 넣었기 때문이죠. 잘은 최산성 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고 잘은 방만 경영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새로운 철학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데 철학 이름이 잘 필로소피, 잘 철학입니다. 모두가 가져야 할 의식, 가치관, 사고, 잘 철학. 이나모리 씨가 만든 거예요. 성공의 방정식, 인생, 일의 결과, 사고 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일에 몰두를 해야 되고 일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차근차근 노력을 해야 돼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지고 스스로의 모든 열의를 불살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잘의 사원의 마음가짐입니다. 멋진 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영자로서 잘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리다. 채산 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매출을 최대로, 경비를 최소로, 채산성 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공명정대하게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나모리 씨가 옛날부터 그랬는데 먼저 그 마음이 중요한 멘탈, 예, 멘탈, 정신 통일입니다. 이게 이나모리 경영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음,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노동자가. 여러분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먹히는 회사가 있고 안 먹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참된 노동자의 자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나모리 씨의 철학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경영자처럼 월급을 못 받을지언정 경영자 같은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 왜? 그것이 우리 회사가 발전되는 길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교세의 철학이라고 이나모리 씨의 철학은 찬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잘에게 이게 먹힌 이유가 있습니다. 잘에게는 이런 철학 같은 게 없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자금을 충당을 시키고 채무를 탕감시켜주고 경영적으로는 사람을 바꿔버려요. 이게 잘의 보상과 다시 복귀하기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재상장을 할 때 이 회사가 망했을 때랑 부활했을 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당시 한 일은 외부적으로 많이 공표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거든요. 모든 회사가 망하면 회사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정부가 너희 채무 탕감 이런 거 안 해주거든. 불공평하거든. 안 그래? 일본에 망한 회사 많이 있잖아. 샤프가 망할 때도 그렇죠. 아이바가 망할 때도 그렇죠. 그래도 일본에 도시바도 넘어갈 때 그렇잖아. 많은 회사들이 망했는데 그때마다 세금 들어가고 이러면은 야 그러면 우리 방망 경영해도 되겠냐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 안 돼. 여기 내용 최대한. 대신 여기를 많이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 들고 있으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그 회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주식이 상장이 됐을 때, 재상장이 됐을 때 살까? 안 살 거기 때문이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어떻게 하면 일본 국민들 우와 정권 교체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골맞던 기업이 태어나게 되네. 정권 교체를 하니까 옛날 자민당 시절에 저기 썩어 골머 떨어진 기업이 새롭게 태어나서 우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됐네라고 일본 국민들이 기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역시 정권 교체해서 좋았어라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이런 일본 민주당에서 많이 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동북 대지진, 후쿠시마 대지진만 없었더라면 정말 이거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완벽했을 텐데 지진이 다 날려먹었죠. 박간이가 일본 기업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와 그냥 그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 빗대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한국 뉴스가 나오듯 정부랑 기업 간의 이런 관계가 나올 때 있잖아. 과연 일본은 저런데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양쪽으로. 왜? 비슷하거든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방송했던 단통법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뭔가 비슷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 다른데 한일에서 어떤 건 비슷해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거든. 비슷한 걸 보고 그러거든. 왜? 벤치마크가 되거든. 서로. 아, 쟤들은 저렇게 했네. 우리 이렇게 안 해야지. 쟤들은 저거 했네. 좋으면 우리도 해야지. 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박간이가 일본 기업에 있어서 뭐 망했어요. 이런 것도 뭐 좋아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실생활에서 참고가 됐으면 좋았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항상 이런 걸 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고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가십거리 말고 우리 일상 경제라든지 그런 생활에서 언제쯤 한 번쯤 약간만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일본 항공 이야기. 잘의 흥망성쇠. 어떤 식으로 망했다가 부활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회사네요. 물론 저는 없어서 LCC를 타고 다닙니다.